국강입니다. 10월 학력평가 그 42번부터 45번까지 있었던 고전 산문 정수정전에 대한 해설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시간이 좀 굉장히 빡빡한 그런 시험이었는데 앞에 그 비문학이 좀 그랬죠. 그래서 위치상으로 맨 뒤에 있고 시간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어휘가 조금 어렵습니다. 한자어나 어휘, 그런 거, 인물 관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약간의 곤란이 있었던 그런 지문이죠. 그리고 생소하기도 했죠. 해설 한번 한 줄씩 해보고요. 문제까지 해결해 볼 테니까 한번 공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자, 인물은 항상 체크해야겠죠. 정수정은 보셔. 남복을 하고 남복 이런 거 우리 조금 어떤 소재라든가 작품의 어떤 모티브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은 바로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이렇게 네모를 쳐볼게요. 자, 남복을 했다. 남자 복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많은 힌트를 주지 이런 것도. 자,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 주요 사건 빠르게 봅니다. 장현과 함께 제후가 됐어. 제후라는 것은 그 한 지방의 왕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황제가 이렇게 한 지방을 네가 다스리고 네가 알아서 해먹어라라고 해서 이렇게 왕 정도의 그런 권력을 주는 게 제후죠. 정수정이 자신을 부마로 삼, 이거 부마, 이런 거 모르잖아. 이거 사위입니다. 사위를 삼는, 자신을 부마로 사위로 삼으려는 황제에게, 황제는 당연히 전체 나라 전체 왕이잖아요. 황제가 정수정을 사위로 삼고 싶어해. 그러니까 여자인 것을 모르는 거지. 여기를 봐도 알 수 있고 남자 복장을 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정수정은 여자구나 이름으로도 알 수 있겠죠. 자, 황제에게 여인임을 밝히고 황제는 정수정과 공주를 누구한테? 장현과 홍인시킵니다. 장현, 위에 잠깐 나왔던 장현. 전쟁에서 공을 같이 세웠던 장현과 함께 제후가 됐었는데 그 장현과 혼인을 시킵니다. 물론 공주도 하나 또 딸려 있어요. 한편 이렇게 긋고, 정수정은 장현의 첩, 이것도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첩입니다. 근데 방자하게 굴자 까보니까 어이구 끔찍하네. 참수,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목을 뱉단 뜻이지. 자, 앞부분 줄거리 짧게 나왔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 정도 팩트를 가져갈 수 있으면 아주 훌륭했지. 다시 말해 주인공 여자구나. 그 다음 남성 못지않은 영웅적인 모습이 있구나. 그리고 결혼을 했으나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 정도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최대치의 정보가 됩니다. 다음 보죠. 자, 첩을 죽였어요. 자, 궁중 상하가 위아래가 다 크게 놀라 태부인께 고한대. 태부인은 이제 그 장년의 엄마, 시엄마죠. 태부인이 대경실색해서 크게 놀라서 즉시 장후를 불러. 이거 후가 붙어 있어요. 장현입니다. 장현. 위에 잠깐 나왔던 요 남편이죠. 후, 제후니까 이제 후를 붙이나 봐. 직책 같은 거라 생각하는데 뭐김 사장님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크게 이제 책망을 합니다. 혼내는 거죠. 질책을 하죠. 뭐라고 하나 보자. 자, 네 벼슬이 공후에 있어 한 여자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어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냐. 며느리가 되어 나의 신임하는 시비를 매로써 벌하는 것도 불가하거든. 며느리가 시비, 종이죠. 종을 갖다가 매로 하는 것도 이게 가당키나 하냐는 거죠. 근데 하물며 참수를 했단 말이야. 대단하지. 자, 이는 남이 들으면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남편에게 며느리한테 직접 하지 않고 남편한테 이제 크게 엄마가 혼을 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장우가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를 하고 물러납니다. 자, 이에 정우의 신임하는 시녀를 잡아. 정우가 이제 누구겠어? 정수정이겠지. 정수의 시녀를 잡아가지고 혼내고 무수히곤책하고 죽이고자까지 했더니 공주와 원부인이 힘써 가나여서 이야기를 해서 그쳤어. 겨우. 화가 많이 난 거야. 누가? 장현이가 화가 많이 나서 이 정수정의 시녀를 붙잡아가지고 똑같이 죽일 것 같이 또 해봅니다. 자, 이후로부터 보세요. 자, 이런 사건이 일단 있었고요. 자, 이후로부터 장우가 정우를 맞득지 않게, 이게 뭐 좋게 여기진 않겠죠. 조속 정성으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게 돼 외대합니다. 이런 거 단어가 참 어렵죠. 이게 냉랭하게 대한다는 거야. 부인이잖아. 그래도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대하지 않습니다. 삐졌죠. 자, 정우가 마음이 극히 불쾌하면서 정우도 만만치 않아. 정우 봐. 불쾌해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장우의 냉대함을 거리끼지 않았어. 장우의 냉대함을 거리끼지 않았어. 이거 뭐 신경도 안 썼다는 얘기야. 껍벅 죽지도 않아요. 놀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지금 단단히 지금 서로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요. 일일은 중당에서 장우를 대하여 왈. 자, 그래서 바로 장우랑 정우가 이야기를 합니다. 군우가 일개 희첩으로 말미암아 그 첩이죠. 참수당한 희첩. 말미암아 첩을 깊이 하나시나. 이 첩은 나야. 누구? 정수정을 얘기하는 거지. 정수정을 얘기하는. 나를 갖다가 깊이 이렇게 혼내는데 군자의 제가 하시는 근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군자가 집안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기본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따져요. 그랬더니 장우가 또 화를 크게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 한낱 공우의 위를 믿고 네가 그래도 벼슬을 좀 했다고 여자의 경부하는 도리 없이, 이게 경부라는 것은 이제 지아비를 공경하는 겁니다. 남편을 공경하는 건 도리 없이 없어 감히 가부의 희첩을 처살하고 죽이고 교만방자함이 이를 데가 없으니 가히 온순한 부득이가 그럼 너는 잘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정우가 또 분해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꾹 참고 함루, 눈물을 참는다는 뜻인데 참 이런 단어들이 어렵네요. 자, 내 일찍이 이 같음이 본데 부모의 유교는 이제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부탁한 거, 명령 이런 겁니다. 저버리지 못하며 다시 황제의 은혜를 받음으로 옛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뭐했다? 너랑 결혼했는데 어찌 녹록한 아녀자의 소임을 기꺼이 하겠는가? 내가 여기서 아녀자의 소임이나 하고 있겠니? 어떻게 하겠다? 즉시 외당으로 나와 진시회한테 불러. 사람 이름인가 봐요. 분부합니다. 나 이제 청주로 갈 거야. 집 나갑니다. 가출해요. 군마 말을 데려가라. 자, 지금 자꾸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정소정은 그 부인이지만 뭡니까? 장군이에요. 군인입니다. 그게 더 기본이죠. 보시면은 이런 아주 그 대참 모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고 정당에 들어가 태부인께 또 인사를 하고요. 아까 시엄마죠. 자, 태부인 발령할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너 갑자기 뭐 또 뜬금없이 가냐? 이랬더니 정우가 뭐라고 합니까? 봉업이 중대하였고 군무가 긴급하옵기 돌아가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그 내가 가서 할 일이 있다. 뭐 장군으로서 대장 원수로서 얼른 나가서 할 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가죠. 하고 공주와 원부인을 이별하고 외당에 나와 위의를 재촉해서 청주로 돌아왔습니다. 이동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잘리겠죠. 장소 이동이 있습니다. 주인공 정수종의 장소 이동이 보이죠. 잘라줘야죠. 자, 그래서 청주에 돌아와 딱 자리를 잡은 다음에 전령하여 삼군을 호상하고 무예를 연습하고 뭐 이거 뭔가 군사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가지고 명령도 내리고 무예도 닦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성터를 갖다가 굳게 하면서 어떤 그 불의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변을 준비하고 한다.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자신의 원래 소임을 하고 있죠. 아주 영웅스러운 모습 보이죠. 집에만 있을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자, 차설 어때요? 이야기가 다른 동네로 넘어갈 겁니다. 차설 나눠주시고요. 이전에 철통고리 사람 이름이고요. 겨우 일명 한 목숨을 갖다가 보존해서 호왕을 보고 왕이죠. 왕을 보고 패한 연유를 고하는데 호왕이 대성통곡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정수정한테 당한 세력이 되겠죠. 그쪽 나라가 되겠지. 호왕이 있고 철통골이 겨우 목숨만 살려가지고 호왕한테 가서 전쟁에서 진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허다 장조를 죽였어. 하도 많은 그 군사들을 다 죽였는데 어찌 원수를 갚지 아니하리오라고 하면서 호왕이 대성도 아주 깊은 빡침을 이야기하죠. 하고 문무를 죄다 모아가지고 사람들 몰라서 대장을 의논할세. 문득 한 장수가 이야기합니다. 대장은 누구를 대장으로 세울 건지 그 전쟁을 할 때는 그 선봉에서는 그 대장이 있잖아요. 문득 한 장수가 이야기합니다. 마웅은 신의 형이다.
어떤 한 장소가 나타나는데 마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본인의 형입니다. 원컨대 병사를 주시면 당당히 형의 원수를 갚는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마옹은 이미 죽었군요. 형의 원수를 갚고 태종의 머리를 베어 대왕 휘하에게 드리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모두 보니 거기 장군 마원이구나. 마원이라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형의 원수를 갚으면서 국가 바로 이 호 쪽에 충성을 하기 위해 본인의 임무를 하려고 나서죠. 범의 머리에 잔나비의 팔이며 곰의 등이 이리 허리니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뭔지 몰라도 장수에 대한 어떤 그런 묘사니까 뭐 용맹하다든가 날쌔다든가 또 이런 표현이 되겠지. 짐승들을 갖다 집어넣고 있어. 자, 만무부당지용 뭔지 몰라도 용이야. 아주 용맹하다는 얘기지. 있는지라 호왕이 크게 기뻐하며 마원으로 대원수를 삼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전쟁 내지는 영웅송소를 볼 때 많이 나오는 직책이잖아. 대원수 총사령관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대원수를 삼고 철통골을 선봉장을 삼아 정병 5만을 징발하여 5만 명의 병사를 뽑아 출사합니다. 출발하기 준비를 하죠. 수삭진해가 몇십일 내 하북 30여 성을 항복받고 그러니까 막 쫙 밀고 들어가는 거야. 파죽지세라고 하죠. 이미 양성에 다다랐습니다. 성, 이게 지명이 되겠죠. 양성태수 범규홍이 대경 크게 놀라 밥비 상표 고변한데 상이 대경하사 문무를 모아 의논합니다. 이게 다시 넘어왔어. 이쪽으로 어디? 지금 이제 이쪽 편 황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상이 대경하사 바로 문무를 모아 의논합니다. 제신이 다 정수정 아니면 대적할 자 없다이다 없다고 합니다. 정수정이 최고야. 네. 모든 신하들이 죄다 정수정 대장군 오케이 뭐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죠. 상황 뭐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정수정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있어. 자, 그다음 자, 전일에는 정수정이 남장한 줄 모르고 전장에 보냈는데 이미 여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게 말리 그 전쟁터에 보내냐라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여자인데 보낼 수 있나? 그랬더니 여러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차인이 비록 여자이나 그 분이 그 정수정은 여자이나 하늘이 각별 폐하를 위하여 내린 사람이니까 폐하는 없는 실력은 최고란 얘기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정해준 그런 최고의 영웅이다. 보내야 된다. 학원을 상이 마지못하여 사관을 청주에 보내서 정후를 갖다가 명초 불러드립니다. 정후가 대경을 크게 놀라 즉시 사관을 따라 황성에 이르러 입궐 숙사 그러니까 궐에 들어가 인사를 하니 상이 반기시면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제 국군이 불행하여 북적이 다시 그 적입니다. 그 적이 다시 일어나 여차여차 했어. 이게 이런 거 많이 보이지? 그동안 있었던 일, 전쟁 상황 여차여차해서 지금이 위급하다. 만조가 경을 천거한다. 천거한다는 건 뭐야? 추천한다는 얘기죠. 바로 너를 추천했다. 네가 최고다. 자, 짐이 차마 경을 전장에 보내지 못하여 의논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역시 조심스럽습니다. 그랬더니 정우가 하는 말 보세요. 신첩이 규중에 침몰하오나 성은을 감축하오는 바라. 그러니까 신첩이 결혼을 했으니까 그 집안에 이렇게 있었으나 성은 임금의 은혜를 당신의 황제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게 여긴 바다. 차시를 당하여 이런 일을 당하여 어찌 아냐니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신첩이 몸이 바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북적을 소멸해서 바로 당신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시 호탕하면서도 화끈하죠. 네. 여기 상황 어떻습니까? 주요 사건 정리 어렵지 않죠? 이 정도까지. 자, 그다음 중략. 자, 원수가 소와 양을 잡아 3군을 위로. 원수 누구야? 누구? 정수정이지. 정수정이 이제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군사들을 위로합니다. 고기 먹이고 막 합니다. 원수가 또한 술이 연하여 나와 취흥이 도도하며, 그러니까 술도 한잔 했어요. 원수가 술이 연하여 나와 취하는 어떤 취해서 흥이 도도하며 문득 생각하고 갑자기 생각을 해서 좌우로 호령해서 누구를 데리고 와? 장현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자, 술이 한 잔 들어간 상태에서 장현을 데리고 오라고 하네. 장현을 근데 이렇게 명령을 토대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 봤을 때 역시 지금 어때요? 지금 와이프인
지금 정수정, 다시 말해 대원수가 바로 남편인 장현보다 상관이지. 그런 생각이 들죠. 자, 무사 쇠사슬로 장현의 목을 올가서 장하의 이름에 장우가 꿇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게 좀 그렇잖아. 그냥 어찌됐든 간에 아무리 상관이고 총사령관이고 해도 자기 부인인데 말이야. 그래서 장우가, 그리고 또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 여기서 봤지만 장우랑 지금 정우가 사이가 냉랭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장우가 꿇지 않습니다. 좀 자존심 상해요. 그랬더니 원수가 크게 화를 냅니다. 또. 자, 이제 도적이 지경을 침노하매, 여기를 갖다 침노하는데 황상이 임금이 황제가 근심해서 나로 도적을 막으라고 했단 말이야. 내가 황명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주야로 근심하고 있어. 그대는 너 장현 임마 남편 어찌하여 막중한 군량을 때에 모아추어 대령하지 못한 군량미. 이거 군량이라는 거 알죠? 이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군인들을 먹여 살리는 게 더 큰 일이라.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 이제 바로 지금 장현이 맡은 임무가 바로 그 군량미를 조달하는 수송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나 봐요. 근데 그걸 때에 맞추어서 대령하지 않았다고 지금 질책을 하고 있죠. 장령을 어긴 죄를 면치 못하였는지라 군법은 사사, 그러니까 사사로움이 없으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으로 봐줄 수가 없어. 그대는 나를 원망하지 마라 하면서 크게 지금 부인이 남편한테 커다란 복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더니 무사를 명하여 내어 배라고 합니다. 목배라고 해요. 그랬더니 장우가 뭐라 그래? 크게 화를 내면서 얘기해. 내가 비록 어리석으나 그대의 가부, 네 남편 아니냐? 소소한 이런 혐의로서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군법을 빙자해가지고 가부를 갖다 이렇게 욕보여? 야, 그게 네가 할 일이냐? 하거늘 원수가 차원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항복을 받고자 하는 뜻이 더욱 강해져 짐짓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 지금 정수정은 그 남편을 죽일 생각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을 한번 자기 밑에 한번 이렇게 꿇게 하고 싶은 거죠. 항복을 한번 나한테 사과하게끔 만들고 싶은 의도가 있었어. 항복을 받고자 하는 뜻이 더 강해져서 또 꾸짖어. 자, 그대 일의 형세, 너 지금 분위기 잘 파악 못하는데 국가의 큰 일을, 이 막중한 일을 맡음에 그대는 내 수하에 있는데 네가 범법을 했단 말이오. 근데 어찌 부부 뭐 생각해서 내가 군법을 갖다가 이렇게 어지럽게 할 수 있겠냐? 그대 나를 초계같이, 이건 뭐 풀떼기야, 그냥 풀같이 여긴다. 하찮게 네가 말이야 나를 하찮게 여기는데 나도 그대 같은 장부는 안 오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사한테 또 야 빨리 가서 목 빼, 이렇게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품이 마무리되죠. 그래서 지금 주요 사건 정도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처음 시험을 봤을 때 시험 보는 순간에 읽었던 거랑 지금 같이 보면서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인물 정리가 어느 정도 됐으면 합니다. 좀 빠르게 해봤어요. 문제 한번 보죠. 자, 뭐 역시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문제죠. 상당히 자세한 수준에서 문제의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위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1번, 장현은 정수정이 신임하던 시비를 죽이고자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어느 대목인지 어디야? 대충 처음, 중간, 끝 중에 대충은 빨리빨리 나와겠죠, 시험 때. 이거 어느 정도? 바로 앞에겠죠. 그죠? 이 부분에 뭐라고 하고 있어? 여기 여기잖아. 여기 바로 정우의 신임하는 시녀를 잡아다가 결국은 막 패고 말이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대목이 장현이 했던 일이죠. 이게 충분히 가능한 팩트입니다. 그다음 2번, 정수정은 부모의 뜻과 황제의 명에 따라 장현과 결혼했다. 이게 장현과 결혼했다, 정수정은 장현과 결혼했다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요. 부모의 뜻이 있었는가 또는 황제의 명이 있었는가, 이게 파악이 조금 어려웠겠네요.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뭘로? 이게 어려운 한자어로 돼 있어요. 이거 보세요.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이야기했던 명령과 그 다음에 황제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내가 뭐했다? 부부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를 갖다가 지금 2번에서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 딱 보고 야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 좀 위험한 답지였죠. 맞는 말입니다. 3번, 황제는 정수정을 남자로 알고 전장에 내보낸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어때? 바로
앞부분 줄거리에 해당하는 내용 아닐까? 그죠? 앞부분 줄거리에서 여기서 황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전쟁에 공을 세운 대목이 있어요. 물론 남자 복장을 하고 했어요. 그랬다가 여기 보니까 황제에게 여인임을 밝혔잖아. 전쟁에서 공을 세운 게 먼저고 황제에게 나 여자요라고 밝힌 게 뒤에 있으니 당연히 요게 3번에 정수정을 남자로 알고 보냈다는 것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여기 또 있어요. 그것도 있고 여기 황제 대사 정수정이 남장한 줄 모르고 전장에 보냈다 이렇게 돼 있는 대목이 있었죠. 이게 다 3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4번 정수정은 전쟁 중에 장현에게 군량을 가져오라는 임무를 맡겼다. 충분히 이것도 뒷부분에서 야 너 군량 이거 막중한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 군량을 맡겼는데 말이야 너 때맞춰 안 갖고 왔어 라고 하는 대목에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정수정은 장현이 자신을 냉대하는 것이 뭐 다 팩트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걸려 낙심한다 이런 것들 이야 이런 거 마음에 걸려 낙심했다 그 마음을 되게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잖아. 그지? 마음에 걸려. 그러니까 자신을 냉대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낙심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좀 어색하지 않아? 어때? 냉대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이런 표현 어때요? 여기 보면은 냉대해서 마음에 걸려서 낙심한 걸까? 이게 그렇게 보면 될까? 어때요? 이런 데를 봤을 때 어때? 이게 정우는 바로 정수정은 마음이 극히 불쾌한 그런 게 있고 장우의 냉대함은 거리끼지 않았어. 여기 있죠? 장우가 나를 갖다가 바로 정수정을 냉대해. 근데 그것에 개의치 않고 있죠. 바로 요거 때문에 이게 5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음에 걸려서. 그걸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오히려 에이씨 할 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나가는 아주 여자인데 대단한 여자가 되죠. 5번 정답입니다. 이게 애매합니다 문제. 그 다음 게 자 이거 같이 봐야겠네요. 이렇게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1번 기억. 자 정수정이 수행하고 있는 공적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수정이 수행하고 있는 공적 업무를 구체적으로 했다. 요 정도잖아. 기억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네 여기잖아. 어때요? 여기 보니까 청주에 돌아와서 좌정한 다음에 전령을 해서 명령을 내려서 3군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들이고 무예를 연습시키고 또 그 그 성을 갖다가 또 굳게 하는 어떤 그런 정비를 하고 그런 식의 방비 전쟁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 꽤나 공적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다음 니은 비유적 서술을 통해 마원이 용맹한 인물임을 부각하겠다. 보면은 이것도 니은의 범의 머리에 잔나비의 팔이고 공이니까 다 비유적 표현이 가능하겠죠. 어렵지 않았어요. 3번 자 황제는 사태의 위급성을 언급하면서 정수정에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의중을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것도 보니까 야 당신 생각 경의 소견은 어떠합니까? 야 우리가 좀 되게 상황이 심각한데 야 너밖에 없어 너 좀 어떠니? 라고 하는 이런 대목 3번 의중을 물어본다. 나쁘지 않죠. 4번 장현은 장수로서의 능력을 각인시키기 위하여 정수정에게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4번이 맞는 말이 되려면 장현이가 완전히 정수정 대원수한테 복종 내지는 완전 충성하는 모습 아닐까? 아니면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장군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려고 무릎을 안 꿇었다. 야, 이거는 완전 잘못 보고 있는 답지가 되겠지. 아니죠. 장현은 무릎을 안 꿇는 거 왜? 와이프이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기분이 언짢거든 지금. 야, 저 여자가 나한테 일부러 저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능력을 각인시키기에 큰일 날 소리입니다. 답하셔야 되죠. 5번 장현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자신의 입장을 드러낸다. 이것도 군량미 너 왜 빨리빨리 안 했어? 하면서 혼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이게 아니군요. 그거 이어서 그대 나를 갖다가 말이야 풀떼기 같이 그렇게 여기는데 말이야 하찮게 여기는데 나도 너 막 그렇게 그런 남편 필요 없어. 이런 식의 얘기. 그대로 장현의 태도를 문제 삼아. 너 그렇게 하냐 나한테? 나도 그래 임마. 이렇게 한다.
괜찮은 말. 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다. 이렇게 되죠. 자, 보기를 안 볼 수가 없네요. 자, 조선 후기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뭐 이런 말을 모르는 건 아닐 테고 균열이 생겨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드러난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하지만 여전히 가부장제 질서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있고 가부장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것을 억누르는 태도 역시 강하게 나타났다. 뭐 이 정도 가져가면 되겠죠. 가부장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이 작품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아 가부장적 질서에 대응하고 사회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인정받는 새로운 여성상을 보이고 있다. 능력을 인정받는 새로운 여성상 이 정도가 되겠죠. 보기에서 가져가야 되는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져가야 되는 내용을 다 밑줄을 쳐봤어요. 일단 이게 딱 돼 있는 상태로 들어가요. 보기가 중요한 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 않을까? 자, 가볼까요? 1번. 자, 장현을 만류하는 공주와 원부인의 행동에서 이거 기억나냐 이거? 장현을 막론 이거 누구야? 그러니까 장현이가 정수정의 시비 한 명을 갖다가 그 거의 죽일 때까지 좀 혼내는 대목이 있지요. 이게 거기서 그런 상황을 갖다가 누가 공주랑 원부인이 말렸죠.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죽이지 않고 정수정의 시비를 살려주게 되는 대목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행동이 이런 공주와 원부인의 행동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엿볼 수 있겠냐? 이거 어떻습니까? 문맥. 요거 문장 어때요? 이렇게 가는 거. 야,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말리는 거 아니냐? 이거는 옆에 응? 딱한 심리에 의해서 이거를 가지고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너무 확대 해석한 거 아닐까? 공주와 원부인이 장현의 행동을 말리는 것을 가부장제에 대한 어떤 일종의 뭐라고 할까? 대항이다. 이렇게 보기는 무리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지. 1번이. 그 나머지가 알았어요. 일단 좋아요. 그 답인데 나머지 애들이 한번 생각해 보죠. 장현을 질책하는 태부인의 말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질서를 중시한 태도. 자, 조심해야겠죠? 태부인은 여자긴 한데요. 태부인의 말에서 가부장제 질서를 중시한 태도를 볼 수 있겠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태부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임마, 아들아, 너 벼슬이 임마 공우에 있었는데 한 여자를 다루지도 못하고 세상에 어떻게 나가서 행동할래? 그래서 이런 건 참 부끄러운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게 뭡니까? 이런 식의 태도에서는 바로 남자가 바로 집에 어떤 그 중심이 돼야 된다. 응? 여자를 제어도 못하냐? 남자가 그래서 되겠니? 남자답게?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토대로 바로 그 심지어는 이제 부끄럽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태보인의 그런 가치, 가부장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2번에서 듭니다. 3번은 제신들이 황제에게 정수정을 천거하는 것에서 공적 역할의 수행을 능력을 인정받는 여성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능력을 인정받는 새로운 여성상에 해당하는 요것과 잘 부합하는 답지가 되죠. 4번 장현이 정수정에게 경부하는 도리가 없음을 책망합니다. 남편을 공경하는 도리도 없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부분에 둘이서 냉랭할 때 그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걸 갖다 책망하는 것에서 가부장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것을 억누르는 태도로 볼 수 있겠냐는 거지. 일종의 여자가 그죠? 여자가 경부 남편을 무시하는 거. 자기가 능력이 더 출중하다 그래서 남성을 갖다 좀 무시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득권, 다시 말해 이 가부장적으로 권위를 세워서 그 반대편을 억누르려는 태도라고 보기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번 정수정이 녹록한 아녀자의 소임을 기꺼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내가 그냥 되게 뭐 별거 아닌 여자, 응? 여자의 일로 아무것도 아닌 일 밖에 나가서 일하지 못하고
집안에서의 일만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에서 가부장적 질서에 대응하는 새로운 여성상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도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많다. 그리고 곧바로 문맥상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청주로 이동을 해서 바로 본인의 소임을 다 하죠. 집이 아닌 바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능력을 인정받는 새로운 여성상에 또 보기에서도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1번이 좋았죠. 예. 잘 잡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아이고 이거는 한자성어네. 이야 이거 한자성어인데 하필이면 답이 이런 게 답으로 나왔어. 한분충은 한자 성어 이 네 자짜리를 잘 몰라도 우리가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분이라든가 원 이런 거 분노 그 다음에 원망 뭐 이런 단어가 이 글자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해설을 어떻게 해야 되냐? 1번이 분노랑 이 원망을 갖다 그냥 최대치를 끌어 모았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좀 그렇지, 그죠? 어렵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완전 어렵게 생각을 했었던 그런 한자 성어인데 5개 한자 성어가 또 그리고 좀 어렵네요. 차라리 뭐 분기탱천 이딴 걸로 그 화가 난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분기탱천 이런 걸로 했었으면은 좀 찾기가 쉬웠을 텐데 한분축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독서 준비해 보겠습니다.